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지역인 가평에는 숨겨진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름 아닌 별빛 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마을은 그 이름에 걸맞게 밤이 되면 별빛으로 가득 찼고 언덕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선명한 별빛으로 반짝였습니다. 별빛 마을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아갔으나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자인 별빛 호랑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별빛 호랑이는 하늘의 별이 지상으로 내려온 생명체로 밤마다 마을을 순찰하며 사람들을 보호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호랑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 매년 별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 주변의 숲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만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숲속 깊은 곳에서 들려왔고 무서워진 동물들이 마을 근처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다시 한번 별빛 호랑이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별빛 마을의 가장 어린 소녀인 수지는 겁없이 부모님 몰래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별빛 호랑이를 만나고 싶어 했고 마을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 수지는 눈앞에 나타난 커다란 호랑이와 마주치게 됩니다. 그 호랑이는 평범한 호랑이가 아닌 온몸이 별들로 수놓아진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별빛 호랑이였습니다. 호랑이는 수진에게 숲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최근 하늘에서 떨어진 신비한 별 중 하나가 숲의 깊은 곳에 떨어졌고 그 별의 강렬한 에너지가 숲의 생명체들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별빛 호랑이는 수진에게 그 별을 찾아 다시 하늘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용감한 수진은 별빛 호랑이와 함께 별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길고 긴 숲길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거대한 나무 무리 속에 숨겨진 눈부시게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수진과 별빛 호랑이는 힘을 합쳐 신비한 주문을 외우고 별은 천천히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별이 하늘로 돌아가자 숲도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별빛 호랑이는 수진에게 항상 이 마을을 지킬 것이며 용기 있는 그녀를 항상 기억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수진은 별축제에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별빛 마을에서는 별빛 호랑이와 수진의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 전해 내려왔습니다. 별빛 언덕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언제나 밝고 반짝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별빛 아래서 함께 삶을 나누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고장 임실에는 마법이 깃든 들판이 있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푸르른 초목과 아름다운 꽃들로 가득 찬 평화로운 장소였다. 임실 주민들은 이 들판을 꿈의 들판이라 불렀는데 여기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전설 속 존재가 살고 있다고 믿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날이면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빌고는 했다. 들판의 중심에는 오래된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의 밑동에 앉아 소원을 빌면 진정한 마음을 담은 소원은 언제나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나무는 희망의 나무라 불리며 마을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다. 또한 들판은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마법의 치즈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었다. 이 치즈는 너무나도 맛있어 한번 맛본 사람은 그 맛을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치즈의 비밀은 오직 몇몇 선택된 가족들에게만 전수되었는데 이는 치즈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온 마을에 퍼져 모든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 것이라는 믿음에서였다. 전설에 따르면 매년 보름달이 가장 밝게 빛나는 날 밤 들판에서는 신비한 불빛이 일어나고 그 불빛을 따라가면 치즈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그래서 매년 이날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들판 주변에 모여 치즈 축제를 열고 각자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임실 주민 중에서도 치즈를 만드는 비법을 알고 있던 김씨 가문은 이 전통을 이어가고 있었다. 김씨 가문의 막내 아들인 김도일은 치즈를 만드는 것을 특히 사랑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들려오는 전설과 마법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직접 치즈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싶어 했다. 마침내 그는 들판의 비밀을 발견할 방법을 찾기 위해 매년 보름달 행사를 주관했고 들판의 비밀을 찾아 나섰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희망의 나무 아래에서 밤을 지새우던 중 꿈속에서 신비한 소녀를 만나게 된다. 그 소녀는 바로 들판을 수호하는 영혼이었으며 김도일에게 들판의 비밀을 전수해 주었다. 그
그 비밀은 바로 마음속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마음이 담긴 치즈를 만드는 방법이었다. 이 치즈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진정한 정성과 사랑이었다. 이를 깨달은 김도일은 전심을 다해 치즈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결과 그의 치즈는 임실을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임실은 치즈 고장으로 불리게 되었고 매년 열리는 치즈 축제에는 온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함께 소원도 빌고 김도일이 만든 환상적인 치즈도 맛보았다. 이로 인해 임실은 행복과 풍요로 가득 찬 마을로 거듭났고 사람들은 여전히 꿈과 희망 사랑이 넘치는 들판을 방문하곤 했다. 이리하여 임실의 전설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뜻한 감동과 꿈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동해 바닷가에는 평화로운 작은 어촌이 있었습니다. 그 어촌 주민들은 바다의 축복을 받아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들의 평화는 한때 바다 깊은 곳에 살던 푸른 용, 청룡의 방문으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룡은 거대한 몸집과 푸른 비늘로 이루어진 신성한 존재로 동해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청룡은 어촌에 내려와 사람들에게 그의 비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용은 자신이 바다의 신의 아들이며 동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100년에 한 번씩 육지를 찾아 이곳의 땅과 하늘의 기운이 올바르게 흐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촌 사람들은 청룡의 방문을 환영하며 그가 머무르는 동안 최고의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청룡에게 점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다 사자가 더 이상 바다의 기운을 맞추지 않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을 눈치챈 청룡은 사람들에게 바다와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잃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다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 피난처로 뛰어갔지만 청룡은 그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바다의 중심으로 날아갔습니다. 거대한 파도와 싸우며 그는 이 폭풍이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과 태만이 만들어낸 결과임을 깨달았습니다. 청룡은 외쳤습니다. 자연의 균형은 깨지기 쉽고 회복하는 것은 더디니 다시는 이를 잊지 말라. 내가 다시 돌아올 때 교훈을 잊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니라. 그의 외침이 하늘에 닿았고 폭풍은 잦아들었습니다. 청룡은 다시 깊은 바다로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망각했던 겸손과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해의 사람들은 바다의 축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갔습니다. 청룡의 전설은 그들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고 푸른 용의 지혜는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청룡이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끊임없이 배우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월이라는 아름다운 곳에 깊은 숲속에 숨겨진 신비한 연못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샘이라 불렀으며 달샘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달빛이 반짝이는 순간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연못 근처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고 그곳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우였고 그는 항상 모험을 꿈꾸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었다. 민우에겐 가슴 깊이 품고 있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병약한 어머니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마을 어른들에게서 달샘에 대한 전설을 들었다. 그래, 이 연못이 진짜라면 어머니의 병을 치료해줄 수도 있어. 그는 결심했다. 그날 밤은 달이 유난히도 밝았고 마치 자신을 부르는 듯 민우의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민우는 긴 여정을 시작했다. 숲은 깊고 어둡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소원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를 떠올리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길을 걷던 중 민우는 환상 속에만 존재할 것 같은 빛의 요정을 만났다. 요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소원을 이루려면 진정한 용기와 마음의 순수함이 필요하단다. 민우는 자신의 결심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달샘에 도착했다. 달빛은 연못 위에서 춤을 추듯 흔들렸고 민우는 조심스럽게 연못가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달샘이여, 나의 어머니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잠시 후 연못의 물결이 스르르 일며 밝은 빛이 그의 주위를 감쌌다. 그 순간 민우는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피어오르는 따뜻한 감정을 느꼈다.
눈을 뜬 민호는 자신이 있는 숲이 한층 더 밝고 아름다워졌음을 알아차렸다. 그의 손가락 끝으로 걸음을 내딛자 주변의 생명체들이 그를 반겼다. 마을로 돌아온 민호는 어머니의 미소와 따뜻한 포옹을 받았다. 어머니는 놀랍게도 건강을 되찾았고 민호는 그 신비로운 밤의 여정을 친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민호와 그의 이야기를 존중하며 달샘의 전설을 다음 세대에게로 물려주었다. 시간이 흘렀지만 달샘은 여전히 숲속에 있으며 사랑과 용기로 소망을 품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무주지역에는 울창한 산림이 펼쳐져 있었고 맑은 물이 흐르는 강이 마을 주변을 감싸고 있었어요. 이 자연의 한가운데 자리잡은 작은 마을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산속의 수호신이 마을을 보호해준다는 믿음 아래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수호신의 신단을 찾아가 풍성한 농사와 건강을 기원했지요. 이 신단은 누군가가 마을에 위협을 가할 때 수호신이 나타나 마을을 구해준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봄의 새싹이 돋아나던 어느 해 평화롭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사람들의 농작물을 훔쳐가고 소를 데려간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황당한 소문이라며 흘려들었지만 점점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에 마을의 장로들은 긴급하게 회의를 열고 산속 수호신께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을의 제사장인 이서방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제단에 올라 마을의 상황을 알리고 수호신께 도움을 빌었어요. 그의 음성이 강하게 울려 퍼지며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날 밤 물광이 짙은 상고를 비추고 있었고 마을은 검은 그림자의 재방문을 두려워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이상하게도 아침처럼 밝았고 마치 낮처럼 별빛이 반짝이며 마을을 덮고 있었어요. 마을 뒤편의 산으로부터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고 사람들은 그 빛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착한 곳은 오래된 수호신의 단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순백의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고 그녀는 마치 신령처럼 빛나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백설이라고 소개하며 검은 그림자는 자신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리게끔 유도하기 위해 보낸 환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의 일도, 농작물의 일도 사실은 모두 마을 사람들의 욕심과 질투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수호신의 방법이었던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간 머리 숙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고 백설은 환한 미소를 보이며 그러한 깨달음을 주었음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은 이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가게 되었고 마을의 전통과 수호신에 대한 믿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과 가을에 산속의 수호신께 예를 갖춰 풍요와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며 그 전설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무주의 산속엔 그렇게 오래된 전설과 함께 수호신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었고 여전히 그곳을 방문하는 이들에게 신비로운 이야깃거리로 남아 있습니다.